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썼습니다. 토트넘 통산 400번째 출전이라는 레전드 기록을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1대1 무승부였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보여준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동료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어필했고 그 뒤에 이례적으로 그라운드에 주먹질까지 날렸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손흥민을 화나게 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손흥민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답답해할 만한 토트넘의 숨겨진 문제점이 충격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주세요. 토트넘의 더 스퍼스 뉴스는 웨스트햄전 무승부 후 죽음 11만 파운드의 토트넘 동료에게 분노한 손흥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캡틴 손흥민은 무승부 이후 팀 동료 중 한 명에게 눈에 띄게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토트넘은 탑4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점에 만족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빌라가 맨체스터 시티에 패배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톱4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고 런던 스타디움에서 풀타임 휘슬이 울린 후 손흥민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토트넘 통산 400번째 대업을 이룬 경기였음에도 손흥민을 짜증나게 만든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매체에 따르면 특히나 토트넘의 공격수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린 토트넘은 이후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좀처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빌라와 승점 2점 차이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톱4는 여전히 토트넘 손에 달려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트넘의 캡틴이 풀타임 휘슬이 울린 후 데얀 클루셉스키에게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고 주장했죠. 클루셉스키는 경기 마지막 20분 동안만 출전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크로스를 성공시키지 못하자 손흥민은 클루셉스키를 향해 할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풀타임 휘슬이 울린 후 바닥에 앉아 클루셉스키에게 팔을 흔들며 무언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주먹으로 캉캉 치고 일어나 걸어나갔다고 밝혔죠.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매체가 지적한 클루셉스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퍼스 뉴스는 토트넘의 입단에 큰 영향을 끼친 선수 치고는 클루셉스키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셉세비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클루셉스키가 기록한 2골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에만 기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존슨과 티모 베르너가 측면에서 급부상하고 있죠. 주급 11만 파운드나 받는 클루셉스키에게는 정말 까다로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햄전 클루셉스키가 과연 어떤 플레이를 펼쳤을까요? 클루셉스키의 웨스트햄전 교체 출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교체 출전에 20분을 뛰었습니다. 볼터치 21회를 가져갔으며 패스 성공 횟수 11번 중 9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번이나 볼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파울도 2번이나 기록했죠. 이런 경기 후 에피소드가 공개되면서 손흥민의 말이 혹시 클루셉스키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 한 분은 손흥민이 경기 후 베르너와 존슨의 듀오를 칭찬한 것이 클루셉스키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는 농담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도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보니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의 플레이에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르너와 존슨하고 클루셉스키는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특히 베르너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클루셉스키는 주발이 왼발이라는 이유로 빠른 역습 템포에서 자꾸 뒤로 접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습 템포에서 손흥민이 슈팅할 타이밍이 줄어들죠. 하지만 베르너는 정말 간결한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제친 뒤 빠른 스피드로 주발이 아닌 왼발로 패스를 뿌립니다. 이런 점에서 원톱에서 뛰는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쪽은 베르너와 존슨이 더 높은 것이죠. 웨스트햄전 이후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윙어들은 넓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티모와 브레너는 서로를 이해하며 잘 해내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베르너와 존슨의 듀오를 칭찬한 것이죠. 입단 초기에는 그래도 클루세스키가 매우 이타적이었습니다. 템포도 좀 빠르게 중앙으로 연결하는 맛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클루세스키의 플레이는 어딘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느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클루세스키가 손흥민의 분노를 받으면서도 긍정 회로를 돌렸다는 것이죠. 셉세비는 앞으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오른쪽 윙으로 뛰었지만 몸 상태는 정말 좋기 때문에 행복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스퍼스 뉴스도 클루세스키의 이러한 발언은 그와 제임스 매디슨이 모두 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상가상으로 매디슨도 자신의 최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웨스트햄전 교체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매디슨의 자리와 클루세스키의 자리가 노팅엄전을 앞두고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공개된 지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NG의 축구는 너무 공격적이라고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인버티드 윙백을 쓰면서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평가였는데요. 때문에 실점에 대한 부분과 토트넘이 현재 순위에 있는 것도 도마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골을 잘 넣고 도움을 해줘봐야 실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 공개된 2024년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을 당한 숫자를 보시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려 225개의 슈팅을 맞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 골키퍼를 위협할 만한 슈팅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적은 팀은 역시나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아스날이 77개였고 맨체스터 시티가 98개, 리버풀이 103개였습니다. 우승을 경쟁하는 팀들답게 상대팀들에게 적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낑겨져 있는 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98개의 슈팅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5경기 토트넘의 실점은 6점이나 됩니다. 특히 클린시트한 경기는 아스톤 빌라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팀인 플럼에게는 3점이나 실점하면서 완패했죠. 결과적으로 현재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이라는 걸출한 센터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협력 수비가 잘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슈팅을 허용했음에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만 챔스 티켓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공격진에서도 수비진에서도 답답함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소식으로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답답함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